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공방이 치열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기철 기자 나왔습니다. 최 기자, 성매매 특별법 위헌 법률 심판 공개 변론이 있었는데요. 우선 이게 어떤 법인지 또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네, 이 성매매 처벌법이죠. 정확한 용어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건데 성매매 처벌법이라고 이제 약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입법 배경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 2002년도 1월에 군산 계복동에서 집창촌이 화재가 난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이때 이제 여성 종업원 14명이 갇힌 채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2004년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좀 반발이 많았죠. 너무 또 많은 그 성문화 사업이 있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성매매업을 하고 있는 여러 여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시위도 하고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성매매 처벌법 21조 1항을 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성을 파는 사람,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이 되겠죠. 또 성을 사는 사람, 성매수자, 남성이 되겠고, 그 중간에 있는 성매매 알선자, 이 포주가 되겠습니다. 모두를 다 처벌한다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면 성매매를 한 사람 중에 성매매를 한 여성을 포함을 해서 성매매를 한 여성을 포함을 해서 이 형사처벌 300만 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벌금형 또 구류, 과료 이렇게 처분을 한다는 것이 너무 가혹하고 심지어는 생계를 위해서 성매매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성들도 있는데도 그런 여성들까지 이런 300만 원이라는 그런 벌금을 내리게 된다면 이 생존권 침해라는 그런 위헌적 부분이 있다고 이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 이제 그렇게 위헌 심판을 제청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그 김모 씨 지금 44살입니다. 이 부분에 이 이제 김모 씨가 이제 그 법원에 그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보통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그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위헌법률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 신청을 하고 또 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서 심리를 한 후에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이 좀 심리를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에 이제 그것을 청구를 하는 것인데 이 김모 씨의 그 사정을 보면 좀 딱한 면이 있습니다. 이 김모 씨는 19살 때 이미 그 양부모를 잃은 상태에서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는 친척집에 이제 얹혀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미용실 보조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전전하다가 친척집도 사정이 좋지 않게 되면서 결국에는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숙식도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또 돈도 벌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찾다가 집창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집창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이제 44살까지 됐는데 중간에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또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칭 짧은 밤, 긴 밤 이렇게 얘기들을 하나 보는데 1, 2만 원의 화대를 받고 하루에 한 번에 성매매를 하는데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받고 성매매를 하고 그렇게 이제 생계를 좀 이어왔습니다. 그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위 이제 좀 운이 좋은 날 같은 경우에는 그 긴밤이라고 하죠. 하룻밤 계속 공사를 하면서 성매매를 하면서 13만 원을 받는 그런 날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13만 원을 받는 그런 이제 성매매 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돼가지고 기소가 됐죠. 이때에 그 받은 그 약식 그 기소를 해가지고 받게 된 벌금이 30만 원입니다. 5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면은 상당히 좀 많은 액수죠. 김 씨 입장에서는. 그래서 바로 재판부에다가 정식 재판을 받겠다고 청구를 했고 이어서 이 21조 1항 성매매 여성 그 생계를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위헌 심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도 심리를 한 뒤에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위헌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공개 변론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쟁점이었나요? 네, 오늘 공개 변론 상당히 좀 뜨거웠습니다. 네. 원래는 세 가지가 이제 쟁점으로 꼽혀졌죠. 성매매 여성의 어떤 부분이 기본권에 어떤 기본권을 제한을 하는지, 네, 네. 그리고 또 성매매 처벌법의 입법 목적과 정당성은 있느냐, 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 과잉 금지 원칙 위배 부분이 세 가지 쟁점으로 떠올랐었는데 2시간으로 예상됐던 이 변론, 공개 변론은 3시간을 넘어서까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네. 상당히 좀 뜨거웠죠. 쟁점들이 있었지만은 성매매에 대한 개념과 역사, 철학,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부터 네. 시작을 해서 집창제도, 공창이라고 네, 하죠. 네. 이런 구역을 둬서 국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 그리고 또 성매매 여성들의 그런 복지 문제, 또 국가의 어떤 무능, 뭐 이런 것도 또 주로 또 지적이 됐습니다. 네. 우선 그 성매매 여성 측이죠. 이 성매매 여성 측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위헌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성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것까지 못하게 되면 사실상 못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형벌을 내리게 되면은, 그렇게 되게 되면은 생존권을 침해를 한 것이고 또 직업 선택의 자유도 또 침해를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고, 실제로 성매매 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2004년부터 이후까지 지금까지 성매매가 그렇게 근절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풍선 효과 때문에 음성 성매매가 더 많지 않느냐. 네. 이런 쪽으로 해서 논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국가 측이죠. 위헌법률 심판 제청의 상대방은 국가가 일단 속물 맞게 됩니다. 법무부와 정부 법무공단에서 나왔는데 이쪽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느냐면은 생계형 성매매라고 할지라도 성매매는 선량한 성풍속을 침해하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네네. 처벌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은 또 직업 선택의 자유의 영역이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경건하고 소중한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됐습니다. 네. 한 가지 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또 있었는데요. 김강자 전 서장, 그렇죠. 종암경찰서장이었죠. 총경으로 이제 나갔고 지금 개공 교수를 하고 있는데, 김강자 그 전 서장이 나와서 오히려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그런 입장에 섰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속칭 말해서 미아리 텍사스라는 집창촌을 아주 거의 뭐 토벌하듯이 그랬었죠. 해서 악명도 좀 높았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은 상당히 실제 단속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 김강자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서장 같은 경우에는 집창촌을 두는 것, 다시 말해서 성매매, 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위한 집창촌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매매 여성들이 밖으로 나와서 자활하고 또 뭐 다른 직업을 갖고 이런 그런 복지 정책을 국가가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집창촌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은 직업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 포주들 내지는 이제 관리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세금을 받고, 물론 이제 직업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성매매 여성들도 이제 세금을 내게 되죠. 네.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이라든지 세금 같은 것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좀 폈습니다. 어쨌든 네. 예, 상당히 좀 어떤 전향적인 그런 입장에서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뒷받침되는 얘기를 한 것이 좀 주의 깊게 또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기철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년 사이에 1%포인트 넘게 내려갔습니다.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도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한국은행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뉴스통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